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2급의 리눅스 일반 파트에서 첫 번째 강의, 리눅스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의 이해 챕터에서는 리눅스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리눅스가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종류 중 하나이다 보니까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리눅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오픈소스, 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여러 곳에서 리눅스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래서 리눅스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여러 리눅스를 만드는 곳 중에서 대표적인 리눅스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눅스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코드를 볼 수 있고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에 리눅스의 핵심 코드들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리눅스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리눅스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멀티 유저, 하나의 컴퓨터를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멀티태스킹, 노래를 들으면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중 스레드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도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고 삭제하고 하는 걸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데, 리눅스는 이걸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리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런 파일 시스템도 리눅스에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포식스는 리눅스 이전에 만들어졌던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존재하는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지켜야 하는 표준을 의미합니다. 리눅스도 이 표준을 지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들이랑 호환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리눅스는 서버나 대형 시스템에서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돌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달이나 몇 년 동안이나 재부팅 하지 않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 이런 하드웨어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런저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참 애매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운영체제는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쳐놓은 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사실 컴퓨터를 우리가 항상 사용해오다 보니까 사용을 쉽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컴퓨터에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라는 대표적인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품이 메인보드라는 곳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동작을 하는 게 컴퓨터예요. 실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은 모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뭔가 실행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메모리에 로드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CPU가 메모리의 내용을 읽어서 뭔가 처리나 계산을 하는 것이 컴퓨터의 동작 원리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굉장히 큰 대신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보다 용량은 작지만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메모리도 용량이 있긴 하지만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능력은 없어요. 컴퓨터 전원이 꺼지게 되면 하드디스크에는 저장이 되어 있지만 메모리에 있던 내용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SSD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대신에 메모리처럼 빠르게 동작하지만 저장 능력도 있는 그런 하드웨어 부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는 이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저장하는 기능은 없는 그런 부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인데 운영체제는 이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기 쉽게 해준다라는 걸까요? 자, 우리가 운영체제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하드디스크를 보고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하드디스크 어디에 내가 저장해둔 파일이 있는지 보이진 않겠죠? 이런 물리적인 부품들은 전기로 동작하는데 우리가 전기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운영체제를 이용한다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부품 중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 글자나 아이콘과 같은 또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운영체제인 것이죠. 여기서는 하드디스크로만 예를 들어봤지만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메모리에 로드 시켜준다거나 계산이 필요한 곳에서 CPU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과 같이 하드웨어 부품, 컴퓨터 부품 자체를 쉽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운영체제의 종류 중 하나인 리눅스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리눅스는 오픈소스, 즉 누구나 코드를 볼 수 있고 누구나 수정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 배포한 여러 배포판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개발자가 한글 설정을 최적화시켜서 개발하는 안녕 리눅스라고 하는 리눅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의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분들만의 배포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여러 배포판들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리눅스의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레드햇 계열, 데비안 계열, 수세 계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계열에서도 또 추가적인 종류들이 많이 나눠져서 계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계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류를 고르자면 데비안 계열에서는 우분투, 레드햇 계열에서는 센트OS, 이제는 로키 리눅스가 이어가고 있는 버전이죠. 그리고 수세 계열에서는 오픈수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1급, 2차 시험을 볼 때 시험장의 환경과 똑같은 환경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레드햇 계열의 로키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직접 설치를 해서 리눅스 실습 환경을 준비하는 건 2강에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리눅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종류와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리눅스도 처음부터 이렇게 종류와 기능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리눅스를 좀 더 깊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눅스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5년 MIT와 그리고 벨 연구소가 함께 멀틱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지금은 당연한 멀티태스킹이라는 기능이지만 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바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1969년 벨 연구소의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멀틱스의 복잡함을 버리고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인 운영체제,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는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운영체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가 돼서는 유닉스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71년에는 유닉스가 C 언어로 다시 작성이 되게 되면서 이식성과 확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즉, 원래는 특정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었던 이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여러 다른 컴퓨터에서도 설치돼서 사용할 수 있게 발전을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훗날 리눅스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등장합니다.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운영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쓰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1985년 GNU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오픈소스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87년 앤드류 타넨바움이 교육용 운영체제인 미닉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미닉스가 바로 리눅스의 직접적인 영감이 됩니다. 1990년대 드디어 리눅스가 탄생합니다.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리누주 토발즈가 미닉스를 참고해서 리눅스 커널을 처음 개발합니다. 그는 이 리눅스 커널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발전을 시켰죠. 이후 1994년에는 리눅스 커널 1.0 버전, 96년에는 커널 2.0 버전이 발표되면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리눅스는 이제 단순한 취미 프로젝트를 넘어서 서버, 스마트폰, 슈퍼컴퓨터, 심지어 자동차 시스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운영체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눅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오픈소스였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할 때도 무조건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라이센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라이센스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표를 보면 주요 라이센스 5가지가 있습니다. GPL, LGPL, MPL, BSD, 아파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가, 코드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한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이 가능한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각 라이센스의 차이점이 간혹 나오니까 차이점을 중점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눅스의 특징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오픈소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들까지도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리눅스를 직접 설치해보고 설치하면서 나오는 리눅스의 좀 더 깊은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